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 입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모든 게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던 그 순간.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변하는 듯한 느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엔 어떤 사랑의 순간이 기록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혹시 너를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주인공 마음에 영 마음에 들지 않던 남자 주인공. 그리고 남자 주인공도 여주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나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10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편이 낭만적이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진영입니다.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동기 혹은 이유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이유를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과거에 사랑으로 고통받던 나날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치기 어린 젊은 날의 초상이라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그것만큼 중대사가 없었으니까요. 지은쌤 말대로 사랑의 이유를 찾는 것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 어떠셨어요? 답은 찾았나요? 정답은요, 없다입니다. 이유가 없는 게 저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운명적인 사랑이랄까요? 진혁쌤 다운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정확히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낱말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랑에 있어서 나는 그래서 널 좋아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좋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라서 그냥 좋다라는 말처럼 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더 끌리긴 하네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너에게 친절함이 있어. 그래서 널 좋아해.가 될 수도 있고 너의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난 널 좋아해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야,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지은쌤 말을 듣다 보니 이런 글을 본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바라보며 피식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한다는 것. 어때요? 조금 공감되시나요? 약간 일리가 있는데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란 말도 있는 것처럼요. 좋습니다. 오늘 부끄부끄 방송도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왔는데요. 기대되시죠? 물론이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줄 우리 부크부크.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우리 부끄부끄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첫 코너, 잠시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앞서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이어지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사랑의 이유를 찾는 또 다른 사람의 고민이 담긴 시이죠. 함께 들어보시죠. 지은쌤 부탁드려요.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 원태연. 네, 오늘 소개드린 시는 원태연 시인의 그냥 좋은 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1994년 알레르기라는 시집으로 같이 출판되었는데요. 사랑의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사랑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말이죠. 어린 부끄부끄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이런 문장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세기말 감성 충분한 이 작품 역시 원태현 시인의 작품입니다. 또 원태현 시인은 시 이외의 작품 활동도 하셨는데요. 다양한 노래의 가사를 만드셨다는데 찾아보니 가슴을 울리는 사랑 노래들이 꽤 많네요. 잠깐 라떼 이야기를 하자면 시대를 풍미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주제곡이라도 할 수 있죠. 가수 백지영 씨의 그 여자의 노랫말도 원태현 시인의 작품이라는 사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부끄부끄 청취자분들은 시와 더불어 노래도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원태현 시인의 그냥 좋은 것.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북플리로 넘어가 볼게요. 내 마음대로 다시 쓰는 순위 월드컵 북 플레이리스트입니다. 12월, 사랑이라는 주제에 알맞은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책 속에 녹아있는 달콤하지만 때로는 씁쓸한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보려고 해요. 워낙 광범위한 주제라 다양한 생각들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play! 부크부크가 뽑은 다양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인생작품 탑5.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사랑과 관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절절한 사랑 이야기, 애증의 관계나 가슴 따뜻한 감동 등을 고려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로 부크부크만의 순위를 정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5위입니다. 바로 박정경 작가의 엄마는 너를 위해입니다. 북플리 시작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위한 책인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보여주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동화책입니다. 다른 게 이상한 것이 되지 않는 세상. 저마다 좋아하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엄마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어른 독자들은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엄마는 너를 위해 5위였습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4위,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에리 프롬의 책으로 사랑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사람에 대한 본질적 고독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사랑. 사랑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시다면 읽어보세요. 4위,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3위, 로맨스 소설계의 고전, 바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아마 이 책,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베넷 일가의 딸들이 남편을 찾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랍니다. 사랑을 찾아 떠나는 과정엔 오만과 편견이 가득한데요. 과연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어떤 사랑을 그려나갈까요? 3위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2위입니다. 지난 작가와의 만남에서도 소개된 작품인데요. 바로 문경민 작가의 훌훌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청소년을 위한 전남 추천도서이기도 한데요.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간직한 주인공 유리는 독립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그런 유리가 연우라는 아이를 새롭게 가족으로 맞이하며 생기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요. 과연 유리에게 가족은 무엇일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은 훌훌 2위로 선정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준다는 물고기.
12월 북플리 1위는 조창인 작가의 가시고기입니다. 이 책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룬 소설인데요. 백혈병에 걸린 아들 다움과 그를 돌보는 아버지 호연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가시고기가 되어가는 호연의 이야기는요, 독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작품은 드라마로도 제작된 적이 있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 가시고기 12월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북플리 1위 작품이었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12월 북플리 잘 들으셨나요? 사실 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관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은 광범위한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담긴 책을 추천드릴 수 있어서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크부크 청취자분들도 사랑에 대해 많은 생각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이유로 그 책을 사랑하게 되셨나요? 오늘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부크부크에게도 말이죠. 자, 오늘의 북플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부크부크 청취자분들도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댓글로 공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께 편지 한 통이 배송되었는데요. 바로 목포 여자고등학교 페이퍼 친구들의 방송이랍니다. 삶과 죽음,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목포여고 페이퍼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지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목포여자고등학교 도서부 페이퍼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도서관 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안락사 허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 소개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소개할 책은 바로 아침이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라는 책인데요. 먼저 책을 쓰신 조수경 작가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후 오늘 소개할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로 2019년 제8회 소나기 문학상의 황순원 신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소설은 안락사가 합법화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다룹니다. 진정 안락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보다 나은 삶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책 대화를 나누기 전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되어 각 지역마다 안락사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서은은 오랫동안 방에 틀어박혀 우울을 견디며 살아가다 마음의 병으로 실어증에 가까운 증상을 보입니다. 결국에는 안락사 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데요.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된 서우가 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결정 외에 다른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했죠. 그것도 제법 큰 돈이 말이죠. 오래전 변형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로 현관문을 열어본 적 없는 그에게는 큰돈 같은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당장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동이 전부였고 일이 단순한 만큼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또한 단순했죠. 그러는 동안 센터가 문을 열었고 첫 번째 입소자의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들어가자 서우는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전부 마련하기 위해서는 3년이 넘게 걸리기에 혼자의 힘만으로 입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센터가 없던 시절에야 죽지 못해 살았다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더는 입소를 지체할 수 없었던 주인공은 결국 엄마를 설득해 안락사를 진행시켜주는 센터에 입소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에게 내린 처방은 1달. 그 기간 동안 죽음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서우는 언제든지 약을 받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죽기 위해 들어간 센터에서 태연을 비롯한 친구들을 만나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나눠 먹고 각자의 아픈 상처를 나누면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삶에서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는지를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의 핵심 소재인 안락사는 개인의 선택인지 윤리적 문제인지에 대한 페이퍼의 간단한 토론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시죠. 저는 안락사가 개인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는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 센터에 입소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며 가족들의 감정적인 고통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가족 역시 주인공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정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안락사가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안락사를 윤리적으로 허용하면 점차 생명의 가치가 경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락사의 윤리적 기준이 처음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약자나 고령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안락사는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신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센터도 스스로 죽고 싶어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선별하지만 가벼운 이유로도 입소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안락사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동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늙는 것을 두려워하던 등장인물들도 스스로 센터에 입소하기 택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안락사는 개인의 선택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의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더라도 강제적인 선택이나 사회적 압박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 삶에 대한 회피적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회피적인 목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선택권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고통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안락사를 주제로 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안락사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 윤리적 신념, 사회적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안락사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책 속 인상 깊었던 대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대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대목은 바로 분명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필요해라는 대목입니다. 저는 주인공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주인공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책을 읽었습니다. 센터 입소 당시 삶에 대한 의지를 느끼지 못했지만 601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주인공의 삶의 방향을 바꿔준 두 인물, 태양과 연수를 만나며 산다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끼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책 후반부, 주인공이 결국 안락사를 선택하고 알약을 먹어 삶을 마감하려 했지만 사실 그 알약이 수면제였고 안락사 알약을 수면제 알약과 바꾼 사람은 바로 태안이었습니다. 태안이 주인공이 알약을 먹기 전에 자신을 너무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죠. 제가 고른 이 대목은 주인공이 죽지 않고 살아 다시 601호에서 태안을 마주했을 때 태안의 독백에서 나오는 대목인데요. 스토리 진행 내내 안락사 센터에서 입소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항상 밝고 친화력 좋은 모습만 보여줬던 태안의 마음속은 책을 읽는 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말도 하지 않던 주인공을 어둠에서 꺼내주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며 주인공의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 바로 태안이었기에
태안의 독백이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태안의 독백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태안의 밝은 성격과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고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독백을 읽는 내내 태안이 왜 밝은 성격을 고집하였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죠. 이 대목이 어쩌면 주인공의 심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 내용은 주인공이 다시 삶의 의지를 찾고 가족과의 갈등을 해소하며 주인공은 점차 밝은 성격으로 변화합니다. 주인공이 잠시나마 좋아했던 연수도 마음속에서 정리하며 과거의 아픔을 점차 잊어가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 대목이 주인공의 삶에 큰 변화를 준 것 같아 인상 깊었던 대목으로 이 구절을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구절입니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주인공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이 구절을 골랐는데요.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 되거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학교폭력 등의 신체적 고통으로 삶을 일찍 마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최근 2년간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25.2명에서 27.3명으로 증가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만큼 저마다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떠난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후 주인공의 말처럼 기다리는 게 죽음뿐인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주인공이 중학생 때부터 자살을 생각해온 것을 분명 알고 계셨을 텐데 주인공이 자살 시도 이후 학교를 나가지 않고 생활 반경을 방으로 좁힌 것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식에 대한 믿음과 언젠가는 그 생각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주인공이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만은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친구들의 인상 깊었던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코너로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책을 읽은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저는 책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또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렵고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의 빛이 꺼지지 않길 바라요.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이 책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상처입고 센터에 방문하게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학교폭력, 따돌림, 차별 등이 우리 사회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요즘 다시 한번 심각성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끝내는 선택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한켠에는 미련 없이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처럼 원할 때 떠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꼭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더 살아보자는 용기를 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나 너무 나이가 들어 주변에 가족, 친구,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외롭게 남아있다면 안락사를 고민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윤리적 측면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친구들의 독서 후 소감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페이퍼에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책 대화를 들어보셨는데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책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선사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읽어보시고 주변 친구들과 소중한 감정을 나눠보세요. 다음에도 멋진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페이퍼였습니다. 안락사. 여전히 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주제인데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임에도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의 생각을 조리 있게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을 통해 자신을 멋지게 뽐낸 목포여고 페이퍼 친구들에게 따봉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부크에 참여해보세요. 부크부크는 항상 열려있답니다. 진혁쌤, 로맨갈이라는 작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로맨가리 프랑스 작가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오늘 들려드릴 자기 앞에 생의 작가 에밀 아자르의 원래 이름이라고 해요. 로맨가리는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작품들을 발표하며 이 둘이 같은 사람인 걸 몰랐던 평단으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자기 앞에 생은 로맨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두 번째 작품입니다. 1975년에 발표하여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곤쿠르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말해둬야 할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7층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자 아줌마는 육중한 몸뚱이를 오로지 두 다리로 지탱하여 매일 7층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그녀는 유태인이라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할 처지가 못 되었지만 그래도 7층을 오르내리는 일만은 정말 힘에 부친다고 하소연하곤 했다. 그녀는 다른 일들로 심신이 괴로운 데다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다. 또 하나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녀가 엘리베이터 하나쯤은 갖추어진 아파트에서 살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점이다. 내가 로자 아줌마를 맨 처음 본 것은 아마도 3살 때였던 것 같다. 그 이전의 일은 기억이 없다. 3살 이전에는 누구나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법이니까. 어쨌든 내가 기억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서너 살 무렵부터의 일이다. 그나마도 어렴풋한 것들이다. 우리가 살고 있던 벨빌에는 그녀 말고도 다른 유태인과 아랍인, 흑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7층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했던 사람은 오직 로자 아줌마뿐이었다. 아무 때고 난 이놈의 층계에서 죽고 말 거야. 라고 그녀가 한탄하면 아이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가 죽으면 의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자 아줌마 집에는 아이들이 보통 67명쯤 우글거리고 있었다.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다. 처음에 나는 로자 아줌마가 매월 말 받는 우편함 때문에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6살인가 7살 때쯤에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줄로만 알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내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내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로자 아줌마는 가족이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집에서 기르던 개를 나무에 묶어두고 바캉스를 떠나는 가족들도 많고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죽어가는 개가 3,000마리씩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녀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몇 번이고 맹세했다. 그러나 나는 금세 우편한 생각이 나서 울면서 방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래층에 있는 드리스 씨네 카페로 내려가서 하밀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하밀 할아버지는 지금은 양탄자 행상을 하지만 한때는 온 세상을 두루 보고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 눈이 아주 아름다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할아버지는 꽤나 늙어 있었는데 그 후로도 계속 늙어가고 있었다. 하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매일 웃고 있어요? 나에게 좋은 기억력을 주신 하느님께 매일 감사하느라고 그러지, 모모야. 내 이름은 모하메드이지만 사람들은 나를 어린애 취급해서 항상 모모라고 불렀다. 60년 전쯤 내가 젊었던 시절에 말이야. 한 처녀를 만났단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8달 만에 끝장이 났어.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 그때 나는 그 처녀에게 평생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단다. 사실 가끔씩 걱정이 됐지.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나 많았고 더구나 기억을 지워버리는 지옥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보잘것없는 인간인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겠니? 그런데 이제 안심이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자밀라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로자 아줌마 생각이 나서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하밀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몸에 좋다는 박하차만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하밀 할아버지는 얼마 전부터는 늘 회색 젤라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갑자기 하느님이 부르실 때 양복 저고리 바람으로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내가 아직 어려서 이 세상에 내가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나이가 7, 8살쯤이었다. 기록해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내가 그 나이쯤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넌 아직 어려. 어릴 때는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더 나은 일들이 많이 있는 법이란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게 뭐라 딴죽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내가 아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학교에 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았다. 누군가를 때리는 일은 나쁜 짓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내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로자 아줌마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엄마 이야기를 피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내 친구 르마우트 말로는 그것이 위생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르마우트는 알제리에 있는 카스바에서 태어나 나중에 프랑스로 온 아이였다. 그 애는 카스바는 아직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이고 비대는커녕 물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다고 했다. 우리 집에는 꽤 많은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기 아이들을 보러 왔다. 그러나 모두 다른 아이들 엄마였다. 우리 엄마는 없었다. 로자 아줌마 집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가 다 몸을 파는 여자의 아이들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 지방에 가서 몇 달씩 머물러야 했던 그녀들이 떠나기 전후에 자기 아이들을 보러 오곤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엄마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만 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엄마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가 나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해 복통과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길 건너에 풍선을 들고 서 있던 어떤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배만 아팠다 하면 엄마가 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배가 아파도 소용이 없었고 발작을 일으켜도 소용이 없었다. 자신에게 위탁한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로자 아주머니의 사랑과 책임감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또 아직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가엽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모모에게 로자 아주머니가 있다는 것이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모모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에 찡한 애잔함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책을 읽어 매일 자유롭게 세상을 넓혀 더 멋진 내 모습을 꿈꿔. 알고 계셨나요?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성과 연인에 대한 사랑, 에로스, 친구와의 우정, 필리아, 가족 간의 연을 담은 스토르게, 마지막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이 분류는 아주 오래전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어쩌면 인류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사랑과 우정, 알쏭달쏭 줄타기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군요.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사랑 앞에, 감정 앞에 조금은 솔직히 다가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정답은요, 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유에서 출발하는 우정이나 가족의 사랑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끄부끄가 항상 응원할게요. 12월 연말에는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셔야겠죠? 자, 저희 부끄부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사랑하는 친구와 손잡고 오세요. 혼자 오면은 안 됩니다. 저희도 더욱 즐거운 방송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부끄부끄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끄부끄,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아나운서 장진혁이었습니다.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